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혼잡한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리에 앉은 승객. 회사에서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 가족 모임에서 자녀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친척들의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화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씨처럼, 때로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큰 불길처럼, 그리고 그 화는 우리의 하루를 그을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마저 해치곤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최선일까요? 화를 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다루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피해야 할 나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화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화 역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를 일러 중이라고,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한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위협받거나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경계가 무시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화는 그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마음 연습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 화에 휩쓸려 알아차림을 잃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통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내 안의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화를 다루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어떻게 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얼굴이 달아오르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호흡이 가빠지나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나요?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이런 신체적 변화는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신호를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적 대화가 있나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있나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급함이 있나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도 화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다. 화가 날 때 그저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음 연습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 일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그것은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연습이 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알아차림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연습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원시적인 반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지혜가 열린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실제로 10초만 깊게 호흡해도 뇌의 화학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얼굴에 바르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까지 세기라는 오래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기는 쉬우나 잘 화내기는 어렵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멈춤과 호흡의 연습이 그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당신에게 선택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3번째 마음 연습은 질문하기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자동적인 해석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어.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해석은 화를 더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해석이 항상 사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 선입견, 두려움, 기대 등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 달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일부러 늦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커집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했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물고기의 즐거움인지 나의 즐거움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의 투사인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를 다루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4번째 마음 연습은 연민 키우기입니다. 화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 화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연민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민을 타인에게도 확장해 보세요. 화를 일으킨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깨달을 때 화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연민 명상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민 명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연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연민이란 부드러운 마음이 화라는 강한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 연습은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운 후에도 여전히 그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입니다. 화를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손상되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반면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빨리 한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화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라는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라는 주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이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둘째, 그 감정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되었을 때. 셋째,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 없게 느껴져서 속상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나 요청을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는 내 의견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정어란 진실하고 이롭고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수행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물과 같아서 뜻을 담아내지만 뜻을 얻으면 그물은 잊어버린다. 우리의 말은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지 않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 표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참고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관찰, 감정, 필요, 요청의 4단계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그것이 5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차림, 멈춤과 호흡, 질문하기, 연민 키우기, 지혜로운 표현. 이 5가지 연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멈출 수 있고, 멈춤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어야 지혜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고, 화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중도의 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화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화를 다루는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항상 고요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화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아래의 고요함을 기억하고 그 고요함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에 휩쓸리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5가지 마음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우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5가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혼잡한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리에 앉은 승객. 회사에서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 가족 모임에서 자녀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친척들의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화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씨처럼, 때로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큰 불길처럼, 그리고 그 화는 우리의 하루를 그을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마저 해치곤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최선일까요? 화를 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다루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피해야 할 나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화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화 역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를 일러 중이라고,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한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위협받거나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경계가 무시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화는 그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마음 연습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 화에 휩쓸려 알아차림을 잃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통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내 안의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화를 다루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어떻게 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얼굴이 달아오르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호흡이 가빠지나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나요?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이런 신체적 변화는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신호를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적 대화가 있나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있나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급함이 있나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도 화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다. 화가 날 때 그저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음 연습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 일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그것은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연습이 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알아차림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연습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원시적인 반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지혜가 열린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실제로 10초만 깊게 호흡해도 뇌의 화학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얼굴에 바르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가지 세기라는 오래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기는 쉬우나 잘 화내기는 어렵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멈춤과 호흡의 연습이 그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당신에게 선택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연습은 질문하기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자동적인 해석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어.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해석은 화를 더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해석이 항상 사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 선입견, 두려움, 기대 등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 달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일부러 늦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커집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했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물고기의 즐거움인지 나의 즐거움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의 투사인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를 다루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연습은 연민 키우기입니다. 화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 화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연민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민을 타인에게도 확장해 보세요. 화를 일으킨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깨달을 때 화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연민 명상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민 명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연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연민이란 부드러운 마음이 화라는 강한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 연습은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운 후에도
여전히 그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입니다. 화를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손상되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반면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빨리 한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을 화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라는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라는 주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이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둘째, 그 감정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되었을 때. 셋째,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 없게 느껴져서 속상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나 요청을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는 내 의견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정어란 진실하고 이롭고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수행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물과 같아서 뜻을 담아내지만 뜻을 얻으면 그물은 잊어버린다. 우리의 말은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지 않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 표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참고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관찰, 감정, 필요, 요청의 4단계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그것이 5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차림, 멈춤과 호흡, 질문하기, 연민 키우기, 지혜로운 표현. 이 5가지 연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멈출 수 있고, 멈춤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어야 지혜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고 화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중도의 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화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화를 다루는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항상 고요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화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아래의 고요함을 기억하고 그 고요함에서 지혜를 길어올리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에 휩쓸리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5가지 마음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우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5가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혼잡한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리에 앉은 승객. 회사에서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 가족 모임에서 자녀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친척들의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화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씨처럼, 때로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큰 불길처럼, 그리고 그 화는 우리의 하루를 그을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마저 해치곤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최선일까요? 화를 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다루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피해야 할 나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화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화 역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를 일러 중이라고,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한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위협받거나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경계가 무시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화는 그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마음 연습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 화에 휩쓸려 알아차림을 잃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통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내 안의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화를 다루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어떻게 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얼굴이 달아오르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호흡이 가빠지나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나요?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이런 신체적 변화는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신호를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적 대화가 있나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있나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급함이 있나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도 화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다. 화가 날 때 그저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음 연습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 일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그것은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연습이 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알아차림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연습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원시적인 반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지혜가 열린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실제로 10초만 깊게 호흡해도 뇌의 화학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얼굴에 바르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까지 세기라는 오래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기는 쉬우나 잘 화내기는 어렵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멈춤과 호흡의 연습이 그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당신에게 선택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연습은 질문하기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자동적인 해석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어.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해석은 화를 더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해석이 항상 사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 선입견, 두려움, 기대 등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 달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일부러 늦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커집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했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물고기의 즐거움인지 나의 즐거움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의 투사인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를 다루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 연습은 연민 키우기입니다.
화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 화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연민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민을 타인에게도 확장해 보세요. 화를 일으킨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깨달을 때 화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연민 명상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민 명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연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연민이란 부드러운 마음이 화라는 강한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 연습은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운 후에도 여전히 그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입니다. 화를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손상되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반면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빨리 한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화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라는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라는 주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이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둘째, 그 감정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되었을 때. 셋째,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 없게 느껴져서 속상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나 요청을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는 내 의견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정어란 진실하고 이롭고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수행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물과 같아서 뜻을 담아내지만 뜻을 얻으면 그물은 잊어버린다. 우리의 말은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지 않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 표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참고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관찰, 감정, 필요, 요청의 4단계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그것이 5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차림, 멈춤과 호흡, 질문하기, 연민 키우기, 지혜로운 표현. 이 5가지 연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멈출 수 있고, 멈춤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어야 지혜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고, 화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중도의 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화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화를 다루는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항상 고요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화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아래의 고요함을 기억하고 그 고요함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에 휩쓸리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5가지 마음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우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5가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혼잡한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리에 앉은 승객. 회사에서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 가족 모임에서 자녀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친척들의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화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씨처럼, 때로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큰 불길처럼, 그리고 그 화는 우리의 하루를 그을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마저 해치곤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최선일까요? 화를 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다루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피해야 할 나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화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가르칩니다. 화 역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를 일러 중이라고.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한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위협받거나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경계가 무시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화는 그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를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첫 번째 마음 연습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 화에 휩쓸려 알아차림을 잃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통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내 안의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화를 다루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어떻게 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얼굴이 달아오르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호흡이 가빠지나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나요? 목소리가 높아지나요? 이런 신체적 변화는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신호를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적 대화가 있나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있나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급함이 있나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도 화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다. 화가 날 때 그저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마음 연습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 일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 그것은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연습이 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알아차림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연습은 멈춤과 호흡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원시적인 반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 맑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지혜가 열린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실제로 10초만 깊게 호흡해도 뇌의 화학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얼굴에 바르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가지 세기라는 오래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기는 쉬우나 잘 화내기는 어렵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멈춤과 호흡의 연습이 그 첫걸음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당신에게 선택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3번째 마음 연습은 질문하기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자동적인 해석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어.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런 해석은 화를 더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해석이 항상 사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 선입견, 두려움, 기대 등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설명은 없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한 달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경직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일부러 늦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커집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했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물고기의 즐거움인지 나의 즐거움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의 투사인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화를 다루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4번째 마음 연습은 연민 키우기입니다. 화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 화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연민이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듬는 것. 그것이 자기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민을 타인에게도 확장해 보세요. 화를 일으킨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깨달을 때 화는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연민 명상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민 명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러한 연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연민이란 부드러운 마음이 화라는 강한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다음번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 연습은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운 후에도 여전히 그 화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입니다. 화를 파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손상되고 후회와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반면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빨리 한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을 화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라는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라는 주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이런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둘째, 그 감정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되었을 때. 셋째,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 없게 느껴져서 속상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나 요청을 명확히 합니다. 앞으로는 내 의견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정어란 진실하고 이롭고 적절한 때에 부드럽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수행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물과 같아서 뜻을 담아내지만 뜻을 얻으면 그물은 잊어버린다. 우리의 말은 단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지 않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 표현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참고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는 관찰, 감정, 필요, 요청의 4단계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 그것이 다섯 번째 마음 연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다루는 5가지 마음 연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차림, 멈춤과 호흡, 질문하기, 연민 키우기, 지혜로운 표현. 이 5가지 연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멈출 수 있고, 멈춤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어야 지혜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고 화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중도의 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화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화를 다루는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항상 고요한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화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아래의 고요함을 기억하고 그 고요함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에 휩쓸리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신의 화를 알아차리고 다루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배운 5가지 마음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질문하고 연민을 키우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5가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